한 달에 몇 번씩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계약할 때 집주인에게 국세 완납 증명서까지 요구합니다.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수시로 관련 뉴스를 찾아보며 밤잠을 설치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유별나다는 소리를 들었을 이 행동은 이제 2030세대 세입자들에게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생존 필수 루틴이 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수면 위로 드러난 대규모 전세 사기 사태 이후 우리 주거 시장에는 이른바 전세 포비아가 깊게 뿌리내렸습니다. 특히 다세대 연립주택 같은 빌라 시장에서 전세는 사실상 붕괴 상태에 직면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라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무조건 안전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보증한도는 이미 대폭 칼질을 당했고 시스템 자체를 향한 대중의 신뢰는 산산조각 난 지 오래입니다. 결국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일지도 모른다는 극단의 공포는 청년과 서민들을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월세 시장에 밀어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아파트 시장의 인기가 떨어졌다는 가벼운 부동산 침체 뉴스가 아닙니다. 과거 저렴한 빌라 전세로 종잣돈을 모아 아파트로 향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주거 사다리가 완전히 절단되었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청년들의 가처분 소득을 말려버려 내수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시한폭탄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매달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에 달하는 생돈을 허공에 태우면서까지 빌라 전세를 필사적으로 탈출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것이 왜 훗날 더 끔찍한 주택 공급 절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이 되돌릴 수 없는 구조적 변화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의 자산을 지켜내기 위해 가장 먼저 지금 이 순간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찍히고 있는 충격적인 숫자들부터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대법원 등기 정보광장에서 쏟아지는 최근의 실거래가 데이터들은 비아파트 시장의 전세 소멸을 더 이상 예측이 아닌 확정된 현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누적된 지표들은 단순한 경고음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다세대, 연립주택 그리고 오피스텔의 임대차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60에서 70% 선을 가볍게 돌파하며 매달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세가 절대적인 주류를 이루던 시장 생태계가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신규 계약은 물론이고 기존의 갱신 계약조차 세입자들이 보증금 반환을 강하게 요구하며 자발적인 월세 이탈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의 이면에는 매매와 전세 모두 거래가 철저히 실종되어버린 빌라 시장의 극단적인 마비 상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세를 찾는 수요가 일거에 증발하면서 비아파트 주거지 전반에 거대한 진공 상태가 형성되었습니다. 시장에 남은 임차인들은 오직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월세 매물로만 맹렬하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전례 없는 비아파트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신축 빌라 매입 임대 확대나 소형 주택 취득 시 주택수 배제 등 각종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반에 깊게 팽배한 극도의 공포심을 진화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매우 파괴적인 가격 변동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강남, 여의도, 판교 등 양질의 일자리가 몰려있는 서울 주요 업무지구 인근의 원룸과 투룸 빌라 임대차 생태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과거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에서 60만 원 선이면 구할 수 있었던 준신축 빌라들은 최근 1에서 2년 사이 보증금을 3천만 원 이상으로 올리고도 월세 8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전세라는 선택지가 사라진 청년과 직장인들이 한정된 월세 매물에 몰려들면서 생긴 수요와 공급의 극단적 불균형이 월세 가격을 천정부지로 밀어올린 것입니다. 여기서 대중적으로 흔히 퍼져 있는 심각한 오해 하나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언론이나 기성세대는 최근에 가파른 월세화 현상을 두고 젊은 세대가 목돈 묶이는 것을 싫어하고 주거의 유연성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포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현장의 참혹함을 모르는 철저한 착각입니다. 현재의 월세 전환은 청년층의 자발적이고 쿨한 라이프 스타일 변화가 결코 아닙니다. 전세 사기로부터 내 전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적인 생존 투쟁이자 비자발적으로 강제된 극단적 위험 회피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 참담한 현실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재앙이 아닙니다. 비아파트 시장에서 모두가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이유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려면 과거 대한민국 중산층의 핵심 엔진이었던 전세제도가 어쩌다 이토록 타락했는지 그 역사적 맥락을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원래 전세제도는 한국의 고도 성장기와 집값 상승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맞물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완벽한 상리공생의 도구로 작동했습니다. 세입자에게는 매달 사라지는 주거비를 아껴내 집 마련을 위한 강제저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임대인에겐 까다로운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집을 담보로 무이자 사금융을 조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독특한 금융 시스템은 수십 년간 평범한 서민들이 자산을 증식하고 계층을 이동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보편적인 주거 사다리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에 접어들며 이 견고했던 시스템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장기화된 초저금리 기조 속에서 정부는 청년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는 명분으로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와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시중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은 고스란히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세입자들은 이자 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자신의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비싼 전셋집을 거리낌 없이 계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설정한 느슨한 보증 한도는 이 비정상적인 팽창에 기름을 부은 치명적인 결함이었습니다. 당시 보증기관은 공시가격의 150% 수준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이는 선의에서 출발한 정책이었으나 실제 시장 가치보다 훨씬 부풀려진 가격으로 전세를 놓아도 국가가 안전을 보장해준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주었습니다. 값싼 전세 대출과 국가의 과도한 보증이 결합하자 빌라 시장은 그 자체로 거대한 투기판이자 독성 자산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제도적 허점과 정보의 비대칭성을 가장 악랄하게 파고든 세력이 바로 신축 빌라 분양업자, 악성 임대인 그리고 일부 부패한 공인중개사들이 결탁한 범죄 카르텔이었습니다. 대중들은 흔히 전세 사기 사태가 부동산 시장에 무지한 초보 갭 투자자들의 무리한 투자 실패로 발생했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가장 뼈아픈 피해를 낳은 사례들은 제도의 맹점을 정확히 꿰뚫어본 업계 내부자들의 고도로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가치가 2억 원인 신축 빌라의 공시가격이 2억 원으로 산정되면 이들은 국가가 150%인 3억 원까지 보증한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세입자에게 3억 원짜리 안심 전세 계약을 맺게 하고 그 돈으로 2억 원의 분양대금을 치른 뒤 남은 1억 원을 분양업자와 브로커들이 리베이트로 나눠 가졌습니다. 내 자본은 단 1원도 들이지 않고 오히려 현금을 챙기며 집을 수백 수천 채씩 사들이는 무자본 갭 투자라는 기형적인 괴물이 탄생한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부풀려진 이 거대한 폭탄 돌리기 게임은 거시경제의 바람 방향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던 시한폭탄이었고 마침내 그 뇌관이 터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022년 미국발 고강도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끝없이 오를 것만 같던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은 급격히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이자가 폭등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이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내어주며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갭 투자자들의 폭탄 돌리기는 마침내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깡통 전세가 속출하면서 빌라 시장의 모래성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붕괴의 정점에는 수천 채의 빌라를 소유하고도 종합부동산세 등 막대한 세금을 체납한 채 연쇄 파산하거나 돌연 사망해버린 이른바 빌라왕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애초에 집을 소유할 경제적 능력이 없던 명예 대여자인 바지사장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의 파산과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수천 명의 세입자들을 한순간에 벼랑 끝으로 내모는 대재앙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나타나 상속을 포기하거나 승인할 때까지 모든 법적 절차가 마비됩니다.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는커녕 경매를 신청할 수도 보증보험의 대위 변제를 청구할 수도 없는 서류상의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평생을 모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하루아침에 날릴 위기에 처한 청년들의 절규가 뉴스를 뒤덮었습니다. 구제를 받지 못한 채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된 세입자들의 고통은 사회 전체에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개인의 노력이나 주의만으로는 피할 수 없는 전세제도 자체의 시스템적 결함을 대중이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국가 예산으로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전액 보전해주고 사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 단편적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악성 임대인들이 끌어다 쓴 레버리지와 체납 세금의 규모는 수조 원에 달했습니다. 사적 채무를 국가가 전부 세금으로 대위 변제하는 것은 헌법적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가 금융 시스템 전체에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사실상 불가능한 선택지였습니다. 그러나 빌라왕들의 연쇄 몰락이 대한민국 주거시장에서 전세라는 제도 자체를 완전히 멸종시킨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태는 주택시장을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세계로 잔인하게 쪼개버렸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극단적인 시장 양극화입니다.
전세 사기의 공포에 질린 수요자들은 전세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본금과 시세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황금성이 뛰어나 안전자산으로 믿어지는 아파트 전세 시장으로 앞다투어 피난을 떠났습니다. 빌라 시장에서 탈출한 대규모의 전세 수요가 아파트라는 한정된 바구니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주거 시장의 쏠림 현상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졌습니다. 아파트는 매매 거래가 빈번하여 객관적인 시세 기준이 존재하므로 내 전세 보증금이 떼일 위험이 있는지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빌라는 구조적으로 거래가 적어 시세를 조작하기 쉽고 감정평가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큽니다. 이 정보 비대칭이라는 근본적인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니 신축 입주 물량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에서는 아파트 전셋값이 멈출 줄 모르고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전세가 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주거 사다리였다면 이제 전세는 막대한 자본력을 융통할 수 있는 부유층과 자산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성격이 완전히 변질되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의 단면은 현장에서 매우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서울 시내의 어느 신축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전세 매물이 나오기가 무섭게 가계약금이 입금되고 세입자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집니다. 반면 길 하나를 사이에 둔 불과 한 블록 너머의 신축 빌라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수천만 원 낮추고 각종 가전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애원해도 몇 달째 텅텅 빈 채로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이나 대중 사이에서 한국의 전세제도는 조만간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섣불리 단언하는 것은 현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오해입니다. 실상은 전세의 멸종이 아니라 비아파트 전세의 멸종입니다. 투명하고 유동성이 풍부한 아파트 시장에서 전세는 여전히 강력한 주거비용 절감 수단이자 레버리지 투자 수단으로 굳건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전세 포비아는 철저히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부문에만 가해지는 가혹하고 징벌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아파트 전세 시장이 이처럼 안전자산으로 취급받으며 화랑을 누리는 동안 비아파트 시장에는 정부가 도입한 새로운 규칙 하나가 예상치 못한 치명상을 입히며 마지막 숨통마저 끊어놓았습니다. 전세 사기 사태 이후 수많은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대신 물어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위 변제액의 폭증으로 인해 순식간에 수조 원대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보증보험기관의 파산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대폭 축소하는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기관의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이는 빌라 시장 생태계 전체를 뒤흔드는 파멸적인 나비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비아파트 임대인들은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역전세 위기에 강제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세입자들은 보증보험 가입이 100% 보장되지 않는 집은 쳐다보지도 않기 때문에 임대인들은 무조건 126% 기준에 맞춰 전세금을 대폭 낮춰야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 전 높았던 가격으로 계약을 맺었던 임대인들은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수천만 원의 차액을 마련하지 못해 심각한 자금 경색에 빠졌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공시가격이 2억 원인 평범한 빌라가 3억 원까지 전세 보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새로운 126% 룰 하에서는 2억 5,200만 원까지만 보증을 받게 됩니다. 졸지에 약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을 당장 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정상적인 임대인들조차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빌라는 팔리지도 않고 제1금융권의 추가 대출도 막힌 집주인들은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끌어다 쓰거나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금 차액만큼을 세입자에게 매달 이자로 지불하는 기형적인 반전세로 타협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부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226% 룰은 사실상 시장에서 누군가 빌라 전세에 지불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가격 상한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흔히 보증 한도를 축소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악의적인 투기꾼들을 응징하는 정의로운 조치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정책의 칼날은 갭투자 사기꾼들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성실하게 임대업을 영위해온 평범한 임대인들까지 심각한 유동성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정책의 의도는 타당했으나 그 결과는 비아파트 시장 내 자본의 씨를 말려버리는 구조적 충격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임대인들의 이러한 극심한 자금 경색은 단순히 집주인들만의 골칫거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연쇄적인 유동성 위기는 곧바로 청년 세입자들의 일상과 재무적 미래를 무참히 파괴하는 결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2030세대에게 지금의 전세 포비아 현상은 단순히 집 구하기가 힘들어졌다는 수준의 불평거리가 아닙니다. 과거 사회초년생들은 낡고 좁더라도 저렴한 빌라 전세에 거주하며 매달 수십만 원의 주거비를 아끼고
그 돈을 악착같이 모아 전세보증금과 합쳐 아파트를 매매하는 명확한 자산 증식의 공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라 전세가 공포의 대상이 되면서 이 보편적인 주거 사다리의 첫 번째 단이 완전히 박살나버렸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청년들은 보증금을 잃지 않겠다는 생존의 절박함 때문에 매달 100만 원에 육박하는 비싼 월세를 기꺼이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뜩이나 팍팍한 청년들의 가처분 소득을 극단적으로 증발시킵니다. 과거 싼 전세에 살며 한 달에 15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었던 직장인이 이제는 치솟은 월세와 관리비를 감당하느라 한 달에 고작 50만 원도 채 저축하지 못하는 끔찍한 재무적 퇴보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층의 저축률 급감과 가처분 소득의 증발은 결국 거시적인 내수 경제의 침체로 직결됩니다. 종잣돈 마련이 영원히 불가능해졌다는 깊은 좌절감은 청년들의 지갑을 굳게 닫게 만들고 소비 위축은 시장 전체의 활력을 갉아먹습니다. 더 나아가 내 한 몸 편히 누울 안전한 공간조차 확보하기 힘들다는 극도의 주거 불안정은 청년들로 하여금 연애와 결혼, 출산을 연쇄적으로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서구권 선진국에서는 소득의 30% 이상을 월세로 지출하는 것이 당연한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이들의 고통을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의 고유한 경제구조를 철저히 무시한 심각한 오류입니다. 서구의 주요 국가들은 높은 임금 수준이나 강력한 임대료 규제,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인프라를 바탕으로 월세 중심의 사회를 오랜 기간 구축해왔습니다. 반면 한국의 기업 임금 구조와 금융 시스템은 철저히 전세를 통한 주거비 절감을 전제로 상대적으로 낮게 설계되어 왔습니다. 시스템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데 주거비용만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요받으니 청년들의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당장 이번 달에 살인적인 월세를 감당하느라 허덕이는 지금, 주택건설 생태계의 밑바닥에서는 내일의 집을 지워버리는 훨씬 더 거대하고 파괴적인 위기가 잉태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라를 갭투자꾼들의 투기 장난감이나 낙후된 주거지로만 치부하며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도시공학적 관점에서 비아파트 주거지는 교통이 편리한 도심 내에서 저소득층과 사회초년생에게 직주 근접을 제공하는 대체 불가능한 필수 주거 인프라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수 없는 좁은 도심의 자투리 땅에 신속하게 저렴한 거주 공간을 공급해온 핏줄 같은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세가 소멸하고 분양마저 멈춰버리자 다세대 및 연립주택을 짓던 건축주와 시행사들은 새로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지 못해 신규 사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빌라를 지어봐야 전세금을 받아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도, 누군가에게 매매로 넘길 수도 없으니 건물을 올릴 이유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 결과 소규모 영세 건설사들과 지역 하도급 업체, 자재업체들이 줄도산하는 연쇄 충격이 발생하며 지역 경제 생태계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 생태계의 마비는 곧바로 소름 끼치는 통계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최근 1에서 2년 사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비아파트 착공 및 인허가 물량은 과거 대비 70에서 80%가 가까이 곤두박질치며 문자 그대로 공급 절벽을 맞이했습니다. 아파트와 달리 빌라는 인허가부터 완공까지 통상 1년에서 2년이면 충분합니다. 이는 지금 당장 땅을 파지 않는다는 것이 1년 뒤, 2년 뒤에는 사회초년생들이 비싼 월세를 내고 싶어도 들어갈 물리적인 원룸과 투룸 자체가 시장에서 턱없이 부족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일부 대중들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신축 빌라 공공매입 확대나 비아파트 취득 시 세제 혜택 등 몇 가지 대책만으로 이 공급 부족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한정된 공공예산과 까다로운 매입 단가 기준, 그리고 현재 시장에 팽배한 심각한 자금 경색을 감안하면 그 정도의 당근책으로는 민간 건설업자들의 꺾인 착공 의지를 단기간에 되살릴 수 없습니다. 지금 집이 지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가까운 미래의 월세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폭등할 수 있음을 알리는 명백한 선행지표입니다. 공급이 증발하고 제도적 신뢰가 무너진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 대한민국 비아파트 시장의 최종적인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무거운 질문이 남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아파트 시장의 월세화 현상이 금리가 조금 내려가거나 제도가 일부 수정된다고 해서 과거로 회귀할 수 있는 일시적 해프닝이 아님을 인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전세라는 사금융 제도는 참여자들 간의 절대적인 신뢰를 먹고 자라는 시스템인데 이미 세입자들의 뇌리에 빌라 전세는 곧 파산이라는 공식이 깊게 각인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빌라 시장의 월세 중심 재편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피할 수 없는 구조적 뉴노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월세화 자체의 방향성이 아니라 한국 시장이 겪고 있는 그 전환의 속도와 충격에 있습니다. 뉴욕이나 런던처럼 월세가 정착된 도시들도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제도를 정비하며 시장이 적응해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불과 2년에서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수많은 청년들을 가파른 월세 시장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이토록 급진적인 전환은 충분한 사회적 쿠션이 없다면 곧바로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서울의 비아파트 밀집 지역은 자본의 투자가 끊기면서 점진적인 슬럼화의 길을 걷게 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매매 가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월세 수익에만 의존해야 하는 임대인들은 도배나 장판, 누수수리 같은 기본적인 건물 유지 보수 비용 지출을 꺼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도심 한복판의 빌라촌들은 점차 주거 환경이 열악해진 렌트촌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런던이나 뉴욕 외곽에서 볼 수 있는 계층화된 저품질 임대시장의 단면을 한국에 재현할지도 모릅니다. 흔히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대폭 낮추고 시중의 유동성이 다시 풀리면 빌라 전세 시장이 자연스럽게 예전의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희망 섞인 전망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신뢰는 돈의 힘만으로는 쉽게 복구되지 않습니다. 내 평생 모은 수억 원의 보증금을 단지 이자 몇 푼 아끼겠다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자산에 다시 베팅할 세입자는 이제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사이클의 하강이 아니라 기존 임대차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암울한 시나리오를 맞고 끊어진 주거 사다리를 다시 잇기 위해서는 단순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시급합니다. 현재 정부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보증보험의 재무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월세 폭등으로 신음하는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잠재워야 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보증 한도를 다시 높이자니 국가 재정에 부담이 가고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으며 이대로 방치하자니 빌라 시장의 공급이 완전히 붕괴되는 모순된 상황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 딜레마를 돌파하기 위해 제안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는 전세 보증금을 위한 에스크로, 즉 결제대금 예치 제도의 도입입니다. 수억 원의 전세금을 집주인의 개인 계좌로 직접 송금하여 자율적으로 유용하도록 두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공신력 있는 제3의 금융기관이나 국가가 지정한 신탁사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집주인은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만 가져가거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자금을 융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물리적이고 구조적인 확신이 담보되지 않는 한 비아파트 시장에 다시 온기가 돌게 할 방법은 찾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자본력이 부족한 개인갭 투자자들이 무리한 레버리지로 주도하던 비정상적인 임대시장을 서서히 체질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대한 자본력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춘 대규모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시장으로의 전환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임대인이 되어 세입자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거와 끄떡없는 보증금 반환을 신용으로 보장하는 방식이 확대되어야만 비아파트 시장의 슬럼화를 막고 주거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아예 전세제도 자체를 법으로 당장 금지해버리는 것이 가장 명쾌한 해결책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러나 전체 주택 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수백조 원 규모의 전세자금은 사실상 가계와 가계를 잇는 거대한 사적 부채입니다. 이를 하루아침에 강제로 없앤다면 보증금을 상환하지 못한 집주인들의 연쇄 파산과 은행권 대출 부실로 이어져 국가 경제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전세제도의 재편은 칼로 자르듯 일어날 수 없으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정교하고 점진적인 연착륙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빌라 기피와 전세 포비아, 그리고 가속화되는 월세화 현상은 단순한 부동산 시장의 일시적 침체가 아닙니다. 이는 수십 년간 대한민국 서민과 청년들의 자산 증식을 책임져온 가장 보편적인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구조적 변곡점을 맞이했음을 알리는 거시경제적 경고음입니다. 매달 치솟는 월세 지출은 청년층의 유연한 라이프스타일 선택이 아니라 파괴된 신뢰 시스템에서 살아남기 위한 각자 도생의 결과입니다. 빌라 시장의 마비 역시 투기꾼들의 몰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지않아 저소득층과 사회초년생의 물리적 주거 공간마저 지워버리는 공급절벽의 전조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아파트 전세만이 자산가들의 전유물처럼 살아남은 양극화 속에서 우리는 이제 과거의 낡은 공식이 작동하지 않는 새로운 주거 생태계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신호에 주목해야 할까요? 단순히 금리의 등락이나 한시적인 세제 혜택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주시해야 할 핵심은 국가가 에스크로 제도를 비롯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제할 근본적 시스템을 도입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영세한 갭 투자자가 떠난 자리에 자본력과 관리 능력을 갖춘 기업형 임대주택 생태계가 얼마나 안착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는 국가가 비아파트 시장의 영구적인 슬럼화를 막고 서민 주거의 질을 방어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가늠하는 가장 정확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전세 포비아는 결코 특정 세대나 빈곤층만의 지역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매달 허공으로 사라지는 막대한 월세는 청년들의 저축을 증발시키고 이는 곧 내수시장 침체와 저출산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경제 전체의 활력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전 재산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기본적인 구조적 확신이 시장에 다시 뿌리내리지 못한다면 튼튼한 경제적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수없이 떼어보며 밤잠을 설치는 청년들의 불안이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그날까지 이 거대한 주거시장의 변화가 우리 삶을 어떻게 재편해 나가는지 끝까지 날카롭게 주시해야 할 때입니다.